고구려 부흥운동 볼게요. 668 고구려가 멸망했고 669년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세 사람 보시면 돼요. 안승, 건모잠, 고현무. 자, 부흥운동에서는 왕의 아들, 왕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승, 이 사람이 보장왕의 외손자로 보덕국의 왕이 되는 사람이고 고구려 부흥운동의 주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고구려 부흥운동의 배경,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삼국이 통일됐죠. 신라와 당의 경쟁이 있었어요. 이제 고구려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신라는 어떻게 해야 돼? 당나라가 고구려를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는 고구려를 부추겨서 당을 견제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펼치게 된 거예요. 당나라가 고구려 있는 지방을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는 고구려를 부추겨서 당을 견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안승, 말씀드렸죠. 보장왕의 외손자로 보덕국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부흥운동은 왕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 건모잠의 추대로 한성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킨다. 여기서 한성은 한강의 한성이 아니고 백제 한성이 아니고 황해도 재령에 있는 고구려에 있는 한성입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당나라에 압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승은 어떻게 같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자기를 추대했던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하게 된다. 그런데 신라에 투항해서 신라는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추대를 하고 신문왕 때는 중앙귀족 진골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잘 나간 거예요. 부흥운동 하다가 아까 전에 부여풍운 하다가 흑치상지에게 성 뺏기고 말로가 좀 초라했잖아요. 근데 안승은 뭐 고구려 부흥운동 하다가 신라에 투항을 해서 신라에서 보덕국 왕이 됐다가 그랬다가 신문왕 때는 중앙귀족 진골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산 거죠. 그래서 안승을 안전하게 승차한 사람, 안전하게 신라에 승차했다. 고구려 사람인데 안전하게 신라에 승차한 사람 안승. 그래서 고구려 부운동을 했으나 신라에서 안전하게 잘 살았다. 그래서 안승은 안전하게 신라에 승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로 고구려는 위치상 당나라와 가깝죠. 예전부터 고구려와 북방, 중국 아니면 북방 이민족이라는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이 당에게는 굉장히 위협이에요. 당은 고구려를 꺼려하니까. 그래서 신라와 당 사이가 안 좋을 때 신라는 당 견제 목적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펼쳤다. 이게 바로 안승이 신라에서 잘 산 이유죠. 그래서 보덕국 왕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신문왕 때는 중앙귀족 진골이 되기도 했던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모잠 볼게요.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으나 안승에게 죽음을 당했다. 자, 여기서 건모잠에서 첫 번째 검. 여기서 우리 검, 칼, 검. 이걸 생각해서 검을 잘 다루는 사람이다. 첫 글자에 검이 나오니까 검을 잘 다룬다.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죠. 싸움 잘하면 고구려인이죠. 그래서 이름이 막 있는데 건모잠 보면 이 사람은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검에서는 고구려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모잠은 모자람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도리어 그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좀 모자란 거죠. 그래서 검은 잘 다루는 고구려 사람인데 모자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추대한 안승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고현무. 오골성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다 안승과 신라에 투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라에 투항한 다음에는 신라 장군 서루유랑 압록강 건너서 당나라군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자, 암기 첫 번째. 고현무가 안승과 함께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다가 신라에 투항했다는 건 어떻게 배울 것이냐? 고현무, 게르부 고시죠. 그래서 고만 보고 이 사람은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백제랑 고구려 부흥운동 하는 사람 이름 섞어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고현무에서 게르부 고시 고구려 왕족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승과 같은 왕족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안승과 함께 행동을 했겠죠. 같은 왕족이니까. 그래서 안승과 함께 신라에 투항하게 됐다. 요거 알아놓으시고 두 번째로 고현무는 게르부 고시예요. 게르부 고시가 고구려 5개 부족 중에서 왕족이 될 수 있었던 건 겨루기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겨루기 잘하는 게르부 고시 고현무는 당나라 공격할 때 앞장서요. 왜? 고구려 사람이 당나라에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현무가 당나라 공격할 때 신라 장군과 함께 앞장서서 당나라와 싸우는데 앞장선다. 고현무는 그런 특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현무랑 비슷한 이름의 고안무도 있죠. 이건 무령왕 때 일본에 유학을 전수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령왕에 있는 석수, 진묘수 생각하셔서 진묘수는 고양이 묘 생각하셔서 진묘수를 고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무령왕 때 고양이 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고안무, 단양이 두 사람이 있었고 양과 외교를 한 것도 이제 고양이에서 연상해낼 수 있는 거였죠. 요거는 좀 고안무 얘기하면서 잠깐 한 거고요. 나라 일은 유민이 세운 나라 볼게요. 첫 번째로 보덕국.
고구려 유민 누구예요? 보장왕의 외손자인 안승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이게 나당 전쟁 시에는 당나라 압박용으로 신라에서 보덕국을 후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삼국통일하고 신문왕 때문에 이미 당나라를 다 몰아내고 난 다음이에요. 당나라 몰아내고 나니까 더 이상 보덕국이 의미가 없어진 거,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신문왕 때는 없어진다. 보덕국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보덕국이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보덕을 보장왕 손자덕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보장왕 손자가 보덕국의 왕이 됐으니까 보장왕 손자덕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보덕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장왕 손자면 고구려 사람이네. 그래서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 이게 유민이 세운 나라가 여러 개 뭐 정왕국도 있고 동진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덕국 보면 이건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 이건 발해 유민이 세운 나라.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정안국은 뭐냐? 발해 유민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거란에게 멸망을 해요. 발해도 거란에게 멸망했죠. 근데 발해 유민이 세운 정왕국도 거란에게 멸망한다.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안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안전한 국가를 이런 얘기죠. 정안국. 정말 안전한 국가. 발해. 정안국은 발해 유민이 세웠으니까 절안국 발해. 그럼 이거는 정말 안전한 국가를 발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발해는 당에서 핍박받던 고구려 사람, 그리고 당에서 핍박받던 말갈, 이 유민들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해 사람들은 되게 안전한 국가를 가장 최우선으로 한 거예요. 그쪽에서 당나라나 북방 이민족들에게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거란에게도 시달리죠. 당나라에게도 시달리죠. 이러면서 막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정안국 하면 정말 안전한 국가를 발해요. 발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발해에서 이건 발해? 이렇게 생각해서 정안국 발해. 정말 안전한 국가를 발해. 그럼 여기서 발한다는 뜻에서 발해? 그래서 정안국은 발해 유민이 세운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동진국은 금나라의 포선만록, 금나라 유민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몽골에게 멸망해요. 그럼 금나라가 세운 나라다. 동진국은 이건 어떻게 외우냐? 자, 금나라가 망하고 유민들이 은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아니다. 동나라를 세우자. 금은동 중에서 은나라 세우려다가 포기하고 동나라인 동진국을 세웠다. 그래서 금은동, 금나라 유민들이 은나라를 세우려다가 동나라 세웠다. 그래서 동진국 세웠다. 이런 얘기죠. 자, 사도인데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금이나 은보다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동이 진국이다. 진짜 배가 연상하시면은 금나라 유민이 세운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